안녕하세요. 미주토피아입니다. S&P 500이 무려 10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 나스닥 역시 직전 고점을 뚫으며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승장에 포모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멘탈 꽉 잡고 냉정하게 시장의 방향을 읽어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증시의 뇌관부터 개별 종목들의 향방까지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스닥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숏 포지션 물량을 모두 청산시키며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시장을 짓누르는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오더라도 620에서 630 구간을 눌림목으로 보고 있으며 600선에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줄 때마다 분할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두 가지 잠재적 악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가와 사모대출 부실 우려.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유가가 100달러 근처에 머무는 상황이 2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키면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결국 기업들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져 사모펀드 대출 부실 사태가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금리 인상과 엔키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물가 압박을 받는 일본이 4월 28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로 전격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거대한 블랙스완으로 번지기는 힘듭니다. 현재 일본의 금리 급등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며 유가가 진정되면 자연스레 해소될 문제입니다. 또한 일본의 1% 금리 도달은 이미 2024년 말부터 시장에 예고된 선반영된 악재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약달러, 저금리, 에너지 가격 하락입니다. 미국은 엔화 강세를 용인하면서 동시에 자국 원유 수출을 늘려 에너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4월과 5월에는 물가 지표가 흔들리더라도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 오히려 6월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폭발할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지금 무리하게 레버리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단기 지표 부진이나 공포에 흔들려 눌림목이 올 때마다 분할로 든든하게 모아가십시오. 다음은 WTI 오일입니다.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일은 전쟁 이후 제가 그어놓은 차트의 궤적을 단 한 번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쌍봉을 찍고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며 결국 빠지겠지만 곧장 80불대로 내리꽂기보다는 90불에서 105불 사이를 횡보한 뒤 하락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죠. 최근 105불 터치 후 급락해 90불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부가 중간선거를 의식해 유가를 강력하게 누르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90불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시장의 공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 20 아래로 안정적으로 내려와 18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18 밑으로 쭉 빠져 14까지 내려간다면 증시에 한층 더 강력한 랠리가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환율 차트입니다. 현재 1470원 선을 지켜주며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탐색 중입니다. 만약 1470원이 깨진다면 1425원까지 하락룸이 열리게 됩니다. 달러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1470원 이탈 시 환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주식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아주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개별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 123억 달러, EPS 1.23달러로 시장의 예상을 시원하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2분기 가이던스 부진과 함께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가 29년 만에 이사회에서 완전 물러난다는 소식이 겹치며 시간 외에서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 본격화될 빅테크 실적 발표를 앞두고 던지는 시장의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과거에 돈 많이 벌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가이던스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급락했다고 섣불리 잡지 마십시오. 95불이나 91불 지지선에서 바닥을 다지는 브레이크 신호를 확인한 뒤 진입하셔야 합니다. 증시 악화 시 갭을 채우러 갈 수 있으니 철저히 분할로 접근하세요. 다만 넷플릭스의 현금 흐름이 워낙 탄탄하고 이번 가이던스 부진의 이유가 핵심 콘텐츠 투자, 비용 증가인 만큼 바닥만 다진다면 다시 턴어라운드하며 큰 상승을 보여줄 핵심 종목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대중의 시선에서 다소 멀어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 투자하지는 않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된 섹터라고 봅니다.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며 76K 돌파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88K 구간까지 단숨에 치고 갈 힘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악성 물량을 소화하며 저점을 올려놨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비를 유지하며 70K 지지선만 잘 지켜지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흐름이 좋습니다. 비트코인과 커플링되며 2200 지지선만 단단하게 지켜준다면 대량의 거래량 동반 시 단숨에 2800까지 쏠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주 실적을 앞두고 있는 테슬라 차트입니다.
최근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뒤 단기 차익 실현 물량으로 밀리긴 했지만 긍정적으로 추세선 위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장 마감 후 실적 발표가 있죠. 실적 수치 자체는 부진할 것이라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건은 가이던스 어닝콜입니다. 이 어닝콜 결과에 따라 400불과 200일 이평선 돌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단기 투자자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90불 이상에서 부분 입절하시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저는 올 3분기와 4분기까지 크게 보는 종목이므로 홀딩하겠습니다. 팔란티어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120불에서 140불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분들 현재 편안하게 수익 중이실 겁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146불 아래에 머물고 있는 한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전저점 부근을 지지하며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보셔야 합니다. 엔트로픽 관련 악재는 이미 시장에서 무뎌졌습니다. 미 증시 불장이 연출되면 가장 먼저 강한 수급이 몰릴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155불 저항선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겠지만 저는 1차 목표가 180불을 향해 홀딩합니다. 180불 위로는 저항 매물대가 없으니 돌파 시점에 다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동성이 엄청난 아이온큐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양자 컴퓨팅 언급 호재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며 30, 35, 40불 저항대를 단숨에 뚫어버렸죠. 하지만 이런 종목일수록 반드시 정확한 지지선을 설정하고 기계적으로 매매하셔야 합니다. 빠질 때는 숨 쉴 틈 없이 내려옵니다. 현재 45불 돌파를 시도 중이며 핵심 지지선은 40불입니다. 45불을 돌파하게 되면 49불 사이에서 변동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 구간에서는 보험 성격으로 차익 실현을 챙겨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클로 보겠습니다.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현재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은 최근 저점 구간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져줬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바닥권에서 물량을 강하게 쓸어 담았다는 명백한 증거죠. 첫 번째 관문은 66달러입니다. 주가가 66달러를 넘어서 안착해준다면 다음 타겟은 200일 이평선 부근인 86달러까지 상승룸이 크게 열립니다. 86달러 도달 시 그 다음 105달러 선에 대한 분석은 추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아직 주가가 200일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락하려는 힘이 더 강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 점을 인지하시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계속되는 상승장에 포모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급한 판단이 여러분의 계좌를 망칩니다. 주식시장에서 기회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자주 그리고 많이 찾아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업들 하나하나 공부하고 준비하시다가 시장이 흔들리며 매수 기회를 줄 때 분할로 담아가시면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돈 법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